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토요일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OLED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중순쯤 이렇게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5나노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TOF 카메라, 이렇게 F12가 가지고 나온 세 가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TOF 카메라는 폴디드 줌 카메라와 함께 한번 영상 올렸고요. 오늘은 OLED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LED라는 건 잠깐 볼까요, 그림을? OLED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폴디드 TV, LG전자의 폴디드 TV 그림이 어디 있었는데, 요렇게 생긴 폴디드 TV, OLED TV 요런 게 좀 있었죠.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시 낙서장으로 가서 TV를 기준으로 보면 LCD하고 OLED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CD라는 게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뒤에 백라이트가 LED인 경우에 LED TV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OLED라는 건 오가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니까 자체 발광이 되는 그러한 TV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TV라면 O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LCD냐 LED냐 이런 차이, 이런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게 OLED의 장점이라면 자체 발광이 된다, 오가닉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볍다, 또 유연하다, 휘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얇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정 자체도 이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5개 6개 레이어, 그래서 두께가 얇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그림이 있고 나중에 이걸 하나 볼까요? 이걸 잠깐 보시면 OLED라는 거, LCD하고 LED TV가 있죠. 뒤에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건 OLED고요.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했지만 그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정 자체는 양극과 음극이 있고 발광층이 있고 이런 거 전공이 통과할 수 있는 HIL, HTL, ETL, EAIL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크게 의미는 없어서 알아두는 건 의미가 없고, 단지 이 EML층, 그 다음에 여긴 HTL층 요런 정도 아시면 돼요. 이거 제 공부해 사는 얘기고, 솔직히 잘 몰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 할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OLED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특히나 OLED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TV도 있겠지만, TV 노트북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죠. 아이폰 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개파를 늘려보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계기판, 전장 장비로서의 어떤 OLED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업종의 방향성은 꽤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한 지금 양극화, K라는 이러한 자산이나 이렇게 노동 이렇게 나누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시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OLED TV는 좀 비싸잖아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TV라든지 OLED 시장이 올해 꽤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종목들은 조금씩은 다 올랐죠. 우리가 조금 늦은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저희 오늘은 조금 주저리가 많네요 제가. 자 봅시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종목을 선택하는 거. 조금 사설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 선택이라는 건 결국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이게 저 같은 유튜브가 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업종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우상향, 차트상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알아낸 다음 그 업종 중에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언제 살 건지에 대한 결정, 어떤 매매 타임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꼭지 매매라는 걸 써서 어떤 매수나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왕이면 샀을 때 좀 올라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야 쭉 보유하기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샀는데 조정에 들어가면 좀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꼭지 매매는 어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에서 세계의 상승 파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택이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 조금은 공부를 하셔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저처럼 이제 본업, 생계를 위한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선택하고 언제쯤 사야겠다, 얼마가 되면 사야겠다를 대충 가늠해 놓고 그래야지 주식 매매를 하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늘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가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족이 너무 많았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덕산 레오룩스, 우리가 이제 OLED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생각을 좀 하셔야지만 돼요. 첫 번째 장비 업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소재 업체가 있죠. 소재. 아까도 말했지만 유기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 유기 물질을 우리가 소재라고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덕산 네오룩스, 두 번째가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는 우리가 OLED에서 처음 언급하는 종목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차전지 음극재 중에서도 동박, 구리, 방막 같은 거 말이죠. 동박 업체가 3개가 있잖아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원래 두산 솔루스였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두산 솔루스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로.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일진 머티리얼, 그리고 SKC, 이렇게 세 종목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양극재 못지않게 이런 동박 업체 또 하나의 종목군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저는 이제 SKC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OLED랑 겹치게 된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소재 쪽으로 한번 보시고, 어떤 사람에 따라 덕산이 좋을 수도 있고 솔루스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두 종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자, 덕산 레오룩스는 저희가 차트를 좀 일본을 크게 보면 약간은 횡보하는 듯한 고점을 찍고 살짝 올라다니면서 상승이든 어떤 고점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구간에서는 일단 3선 매수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36,600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볼까요? 전고점 39,60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만간 뚫으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OLED가 괜찮을 것 같고 소재 쪽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또 오를 때, 그래서 36,000, 아까 얼마였죠? 36,600원? 아니, 얼마죠? 맞나요? 36,600원? 요렇게 이거를 이 선을 돌파할 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으로 꼭지 매매에서는 사선을 만들었어요. 3선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4선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5선을 보러 가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의 매력은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게 지금 차트가 이게 뭐 회사 이름 바뀌면서 차트도 줄어들었나요? 이게 알파스퀘어가 좀 이런 문제가 좀 있군요. 제가 볼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수 구간이죠. 원래 3선과 4선 사이에서, 물론 3선에 가깝게 있을 때 매수를 해도 되지만 첨단 소재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이네요. 이건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3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4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선을 살짝만 내밀고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4선 조정이 길면 좀 불안해지죠. 물론 4선 조정이 길면 5선, 6선, 7선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조금은 뭐 동박 업체도, 동박도 괜찮고요. 지금 OLED도 괜찮기 때문에 방향성은 우상향 맞는데 매수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리콘 웍스를 보면, 실리콘 웍스는 TV 어떤 IC 칩이죠. TV에 들어가는, OLED TV에 들어가는 IC 칩을 한다. 이게 원래 LG 소속이었는데 LG에서 이제 분사되면서 꼭 LG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확장성은 좀 더 커졌다. 그래서 어떤 매출이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주가 보시면 많이 올랐죠. 저희 기준으로는 4선, 아까 솔루스 첨단 소재랑 비슷한 상태이죠. 3선에 가깝게 붙으면 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4선이 있으니까 5선 만들러 조금 더 상승하겠지만, 굳이 급하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장비 업체들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장비 업체가 꽤 많으니까, 오니가 IPS 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장비 업체는 일단 뭐 우리 연부장님이 늘 말씀하는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AP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어떤 장비냐면 EAL 장비라 그래가지고 레이저 결정화 장비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이게 OLED에서, 중소형 OLED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장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러려면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겠는데, 최근 어느 기사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중소형 OLED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제 웃음에 좀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충대충 하려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초심을 좀 잃어가나요? 자, 어찌됐든 그런 것 같아요. 중소형 OLED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좀 수혜를 본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P 시스템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AP 시스템은 저희 기준에서도 3선을 만들어서 매수선이죠. 2선 26,700원을 돌파하면 우리는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은 지금 좀 저점이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파동을 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좀 골라볼까요?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AP 시스템이랑 비슷하죠. 저희 기준에서 4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3선 가까이에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5선을 만들러 꼭지 5선을 만들러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좀 받다가 결국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OLED의 어떤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몇 종목을 좀 볼까요? ICD. 우리가 이제 OLED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증착장 어떤 공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몇 개의 레이어가 있잖아요.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안에 뭐 5개라든지 7개의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각 레이어마다 뭐 유기 물질을 묻히는 이러한 공정이 좀 필요해서 그러한 데 들어가는 장비가 꽤 중요한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CD. 말이 너무 어렵나요? 아무튼 중요한 공정에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리포트 같은 거 몇 개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CD 역시 뭐 최근 주가의 흐름은 횡보를 좀 끝내고 다시 상승 무드를 잡긴 했어요. 저희 채널에서 보이는 것도 4선, 5선을 다 만들고 조정 중인데 다시 조금 상승하는 무드를 좀 보이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게 5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파동을 만들었다고 봐야지만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둘, 힘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좀 봐야겠어. 5선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5선을 돌파한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NS 테크, 제가 이제 몇 가지 장비 업체를 찾아보는 와중에 FNS 테크라는 장비가 업체가 조금 뭐 그럭저럭 마음에 좀 들긴 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좋은 업종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전공정 외장비를 한다고 하는데 얘도 사선을 만들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뭐 삼성 근처에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 그리고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양봉일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 일단 삼선 조정 후에 하나 둘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게 봐야죠.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양 자체도 예뻐 보이네요. 자, KC텍은 CMP 장비 회사죠. 어디를 가나 뭐 팔리싱 깨끗하게 세척 팔리싱하는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KC텍 역시 OLED에서 중요한 장비 업체로 제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KC텍은 나중에 반도체 할 때도 나오겠지만 이 종목은 정말 깔끔하게 3선 조정 받고 5선 조정 받는 중이라서 지금 저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두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